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그동안 하여튼 이 정치가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만 있다면 누가 하겠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무실, 스튜디오를 이동해서 처음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공화당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165차 집회를 하고, 네.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이제 1호부터, 네. 1호 이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한민호 국장, 그 문재인 정권 때 제1번으로 파면된 분, 네. 좌파들하고 싸우다가, 뭐 1호로 파면된 분이 아마 1호 영입이 되고, 2호는 이제 포스코 젊은 책임연구원 네. 여성분, 그래서 이제 쭉 줄서가 있죠. 대표분들을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청년 위주로 2030, 40 위주로 뭐 실질적으로 뭐 통합 문제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니까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 뭐 당 외부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럼 밖에 다 만들자. 그리고 이 자유민주 세력 모두가 함께 하자. 그리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하자. 뭐 여기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네. 지금 사실은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출신이고. 네. 나와서 지금 한 4년 반 이래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또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에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전부터 우리 보고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이런 상황이 돼서 자, 다 통합하고 나면은 그다음 손은 누가 키우냐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뭐 예측을 했고 뭐 지금 방법은 통합, 연대, 각자 도생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통합하거나 연대하거나 각자 도생하고. 그래서 통합의 문제는 뭐 분명하게 저희들 말씀드린 유승민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그쪽이 통합하더라도 그거가 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유승민이 쪽이 8명인데 그 8명 다가 안 됩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아마 8명 중에 7명은 각자 다 들어온다. 자유한국당이. 왜? 가만히 놔두면 고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혜훈이나 하채경이까지는 봐줄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들어오는 사람을 제가 자유한국당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는 뭐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유승민이가 들어오겠다. 유승민의 카드는 예. 지난번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네. 아마 황교안 대표가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황교안 카드를 던지지 말자 200만 정도 유튜버가 다 돌았었잖아요. 그 다음날 부로 비판을 하시죠. 뭐 정규재 뭐 선생이나 조합재 선생을 비롯해서 한 200만이 돌아선 거예요. 그것이 우파 국민의 민심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여론조사에 나온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중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그 73%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돼야 된다. 80%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심이잖아요.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당원도 있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 이 당심하고 정반대로 탄핵의 강을 걷는다. 뭐 표현은 그래야 하지만 듣고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에 맡기자. 이건 당심도 못 얻고 민심도 못 얻는다. 그건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우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몇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다 뭐 통추위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잘한 거예요. 단지 하나 자기 스스로들이 뭘 도대체 지금까지 했는가. 특히 무슨 보수라고 또 새로운 보수인가. 새로운 보수라는 것은
보수답지 않은 사람들이 저런 보수를 쓰면 그걸 누가 인정하냐. 그러면 유승민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놔두면은 뭐 저는 분명히 놔두면은 각자 들어온다. 그럼 나머지들이 알아서 그다음에 뭐 요즘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대표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두 원흉이 있어요. 뭐 원흉이 유승민만 있는 게 아니라 김무성도 원흉이죠.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김무성과 유승민 이렇게 되게 자유파 국민들이 보는데 김무성이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 그런데 왜 유승민만 갖고 아니 그러냐?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좀 과감해져라. 왜냐 바깥에서는 이런 뭐 보수 통합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소위 MB계가 만들어 놓고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그 국민 통합연대. 그게 압박을 무슨 압박을 넣냐? 예를 들어서 복당파들 뭐 더 넓게 하면 MB계들 자르지 마라. 우리가 있다.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고. 예. 안철수는 뭐 느닷없이 들어온다 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부터 공격하잖아요. 그 밖에 더 미운 거는 유승민이 그런 큰 소위 말하는 원흉의 역할을 하고 정권을 좌파들한테 넘기고 나라 이 지금까지 왔는데 반성이 없잖아요. 네. 자, 김무성 문제는 저는 불출마가 아니고 이제 정계를 떠나야 된다. 그것을 당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또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는데 바깥에보다도 안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계속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러면 자유한국당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 나가서 당신이 무소속으로 고향 가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과감. 예, 홍준표는 2번 선거의 참패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출당시킨 거.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체제를 갖추고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싸우질 못했어요.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황교안 대표는 과감하게 내칠 때 황교안 대표한테 대한 지지가 훨씬 더 올라간다. 또 우파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거예요. 뭐 저는 황교안 대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많지만은 뭐 지지자들의 우파 지지자들의 70%가 황을 지지하고 있다고요. 자, 나머지 다 합쳐도 30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왜 과감하게 못 하느냐. 그러고 몇 번 했는데도 오늘도 뭐 하태경 의원이 뭐 이상한 소리 또 하더라고. 진정성은 손바닥을 치려면은 죄를 진 사람이 먼저 진정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거는 한국당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파 국민 전체하고의 문제인데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나는 다 잘했으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김무성이도 유승민이도 거기 모여 있는 세력, 저 유승민과 함께하는 8명도 김무성과 함께 나갔다 들어왔다를 한 2, 30명도 자기들이 3년 전에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놀라운 게 그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잘못했다고는 말을 안 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표현이 조금씩 다르대. 내가 뭐 김무성 스타일로 하자. 내가 뭐 박근혜 감옥 가라했나. 뭐 그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아주 무책임한 거다. 뭐 솔직히 김무성 내년 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국회에. 보궐선거로. 어떤 형태로? 이제 정계를 떠나는 것이 김무성 덩치답다. 뭐 김무성답다가 아니고 김무성 덩치답다. 그러고 지금 오늘 뭐 처음 얘기하지만은 탄핵 소추 12월 9일 3일 전 2016년 12월 6일 7일 그 청문회 김무성 대표를 만나요, 제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구인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메신저를 제가 역할을 합니다. 정권을 다 주겠다. 비대위원장도 해라. 그다음에 친박 지금 핵심들 다 물러선다. 그래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 시키지 마라. 그렇지. 탄핵 소추만 시키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김무성 대표 그 다음날인가 답이 이제 유승민 쪽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내려놔라 그렇게 해가 나갔지 않냐. 나 그때 나갈 때 그런데 나갈 때 아니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겠다. 비대위원장도 그때 내려놓고. 그 일부 보도가 됐어요. 그때 12월 저 기억해요. 6일이에요. 네, 그때 유승민이 쪽에서 탄핵으로 안 갈 수 없게 됐다. 여기까지 와서. 그거는 탄핵 소추에 그때 이제 친박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개혁 보수 새로운 집을 짓자 뭐 그런 탄핵이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 탄핵 소추를 하지 말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친박은 완전히 이선 물러난다. 모든 당직을 내놓고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요. 만약에 그 12월 6일 날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받았으면은 이런 지경까지 안 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질서 있는 퇴각을 하고 하면 좌파한테 정권 넘길 일도 없었죠. 네. 그래도 41%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서 그동안 탄핵 7적 5적 이렇게 이제 줄여줬는데 그 5적은 유효해요? 유효하죠. 그 5적이 누구예요? 뭐 말했던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태, 권성동, 김성태.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래요. 내용은 뭐 하여튼 그 다섯하고는 함께 못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죠. 똑같다. 그러니 김무성은 정계 은퇴하고 유승민이는 들어오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음 내년 되면 김무성 국회 들어와 있다니까요. 홍준표는 출당시키고 출당이 아니라 본인이 공천 안 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공천은 제가 이런 게 누군가 지금 탄핵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좌파들이 독재 체제를 갖춰가고 저렇게 가는데 저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놓고는 황교안 대표한테 모든 짐을 다 던기놓고는 욕을 한다고. 그러면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야. 탄핵 책임도 안 지고, 당을 이 지경으로 끌고 온 책임도 안 지고, 저항하지 못한 또 독재 정권이 좌파 독재가 독재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는데도 그냥 있었던 책임들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대표님,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165차 토요 집회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서울역에서 아직 하고 계시죠? 지금 서울역 공사 중이라서 숭례문 앞에서 숭례문 앞으로 옮겼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대정 집회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집회에서 대표님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뭐 황교안 물러나라 그랬다, 뭐 한국당 해체하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그때도 제가 직접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셨으니까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황교안 물러나라가 아니고 네. 지금같이 자유한국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 좀 더 투쟁적으로 가야 된다. 뭐 그다음에 투쟁연대를 하자. 제가 제안한 게 황교안을 물러나라 하는 소리가 아니죠. 투쟁연대를 하잖아요. 투쟁연대. 투쟁연대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그러면은 우파 국민들이 동의를 할 거다. 그런 입장이죠.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그동안 아니,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 용어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한국당이 광화문에 집회를 하고 또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 집회가 끝날 시점에 광화문으로 와서 청와대 행진할 때 같이 이렇게 좀 지금 몇 번 그걸 시도했어요.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시도한 그런 게 투쟁연대지 뭐. 시도한 게 아무튼 정광훈 목사님 쪽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믿을 게 국민저항권밖에 없지 않냐. 그럼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은 안에서는 이제 뭐 언론이 워낙 편중돼서 이거 안 되겠더라. 그러면 바깥에 하자 해서 몇 번 이제 연대 형태를 했죠. 우리 공화당이 제일 이제 서울역에서 행진회가 오니까 우리는 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뭐 매끄럽게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연대도 필요하고, 이제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합할 거냐, 연대할 거냐, 각자 도생할 거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자, 통합할 주체들은 통합을 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통합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뭐, 그럼 연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대표님 어느 쪽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다, 문은 다, 우리가 전제 조건은,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파 국민들이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조치가, 선조치가 된다면은, 우리는 통합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뭐, 각자 도생하든 연대를 모색하든 해야 되겠죠. 통합하고 연대는 다르잖아, 그죠? 그렇죠. 제가 통합은 안 되지만 그전에도 저희들이 4+1,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반미, 친북, 이 사람들이 모여가 4+1을 하는 거예요. 네. 그쪽은 야당이라 하지만 야당이 아니에요. 색깔, 뭐, 이름만 그렇지. 야당이지. 색깔은 다 붉은 색깔인데. 자, 그러면 4+1 체제에 이쪽은 자유한국당 하나를 가지고 싸워보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자, 텔레비를 나가도 저기 3명 나오고 여기 2명 나오고 1명 나오고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정의당이 있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하든 우파들은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교섭단체로.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제부터는 좌파하고도 이념전쟁을 해야 돼요. 역사전쟁도 해야 되고, 이제 법안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의당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념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파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 5명,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 이 5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통합할 수 있다. 네. 조건 없이. 두 번째는 그거가 처리가 잘 안 되면 통합해서 당을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에 남아있는 길은 2개인데 하나는 연대해서 가는 거, 하나는 각자 도생이다. 근데 각자 도생일 경우에도 이게 적대적 도생이 있을 수 있고 적대적 도생이 우파가 적대적 도생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예요. 이게 한국당 해체하라, 뭐 황교안 대표 물러나라 이거는 사실 적대적일 수 있으니까 관계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황교안 물러나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 요즘 제가 계속 하는 게 연대투쟁하자.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예. 그 연대투쟁의 의미가 상당히, 제가 처음부터 4+1 체제로 간다, 쟤들은. 어차피 저 체제가 이제 가장 악질적인 대통령제에다가 예. 국회만 내각제 형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가면은 예. 국회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왜? 제1당을, 자유한국당 제1당을 해도,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과반 넘으면은 자유한국당은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악질적인 대통령제 하에 내각제 형태를 알겠습니다. 취하는 거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내각제면 내각제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인데 대통령 임명하는 총리는 그대로 임명하고 장관도 그대로 임명하고 근데 국회 안에서는 내각제 형태로 이렇게 날치기 하고 다 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용서가 되겠나? 이번에 이제 예산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그 다음에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를 보면서 쟤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거구나. 네.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왜 김무성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이 다 내각제 세력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정부가 좀 개입을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예. 자, 이 문제가 4+1 체제, 소위 좌파 연정이 실패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노무현 정신이라는 좌우 연정으로 간다. 좌우 연정 하려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내각제 세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좌우 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제2의 내각제 업무에 속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 보는 거죠. 대표님 그 또 한 가지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 또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 건강 문제라든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좌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악용해서 이걸 우파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그 박심 논란 이것들이 이제 우파 진영 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무슨 건강 문제는 아무튼 병원에서 다시 재수감된 이후에 매주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될 상황. 지금 그래 보면 왜
대수감했느냐. 그때 우리가 정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사면 요청을 했는데, 사면이라는 게 이제 선거법 자체가 그때 13개월째 되는 거예요. 2년형 중에서 1년째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의 문제는 언제 끝날지 이제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요구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왼쪽 수술했는 부위 또 오른쪽 또 디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아무튼 빨리 모셔야 된다는 입장이고 바깥으로. 두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저도 뭐 자주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체제 역사 싸움이다. 자,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은 아버지 대통령까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제가 몇 번을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법치주의자고, 또 하나는 뭐 국민 또 대한민국,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 생각에서 분열의 문제가 있겠느냐. 다시 저희들 좀 어려운 것은 빨리 모셔야 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가 좀 충돌이 생겨요. 그래요. 이 문재인 정권이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용당할 뿐이 아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봐서는 자기들이 이기는 선거인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위기감을 느껴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미용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빨리 모셔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이용당한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죠. 그래. 그 뭐, 자유파 진영 내에서는,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다. 당명뿐만이 아니고 뭐 당연히 강령 부분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셨고 뭐 그거야 뭐 사실인 부분이니까 그것을 바깥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런 입장이 있었고 뭐 그렇게 그건 의논을 했다고 하시면 그 일체 면회를 안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용화 변호사를 통해서 뭐 제가 편지를 썼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그것은 그분 성정에 아닌 일을 그랬다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조은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통합이냐, 그러니까 당을 함께 하느냐, 아니면 연대하느냐, 아니면 각자 도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벌어진 판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우리 공화당은 좀 지켜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인재 영입 발표를 이제 계속 깜짝 놀랄 사람들은 이제 발표하는데, 뭐 우리 공화당답게 할게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165차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보고 좌파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지켜보는데 그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1차적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되겠네요. 그 설날 전까지 뭐 그림을 그린다니까 뭐 그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그 이른바 그 탄핵 5적으로 규정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 뭐 함께 할 수 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무슨 광화문 텐트 때문에 뭐 박원순이가 뭐 돈 청구한 거 있는데 그거 다 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박원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언론 프로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2억 7천 전체가 2억 7천인데 그게 무슨 돈이에요? 벌금이에요? 아니 행정 대집행 비용. 그 용역회사 동원해서 뭐 비용? 우리가 이제 한 100여 명이 다쳐서 이제 법적 소송이 걸려가 있고
행정대집행 비용도 옳지 않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은 아무튼 집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행정대집행 들어오면 돈을 빼돌리면 못 하잖아요.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은 집행해서 돈을 가압류했다가 돈을 뺏어갑니다. 통장에서. 그 1억 6천만 원 먼저 뺏어갔고 그다음 1억 1천만 원은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우리가 철수를 했잖아요. 예. 철수에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돼 버렸어요. 근데 그 돈도 청구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당으로 요구를 했고 당에서 계속 뭐 반응이 없으니까 홍문종 대표하고 저한테 이제 계좌 가압류 통지가 왔죠. 개인 계좌를? 개인 계좌로 통지를 1월 2일부터 가압류하겠다. 이게 통지했는데 이 건 또한 우리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헌법적 가치인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어떻게 서울시의 조례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다 했는데 아무튼 돈은 들어간 건 맞고 그런데 뭐 우리가 굴복을 해서 준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뺏어갈 거니까 당신들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구나. 저쪽이 압류해서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군요. 돈은 다 지금은 이제 돈이 다 가져간 거죠. 돈을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돈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내겠다. 왜 이거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한 거 아니냐, 서울시 조례로. 그래서 우리는 뭐, 법률학자나 변호사들 얘기로는 이긴다. 뭐 그런 입장에서 소송에 걸려가 있는 거지. 이것이 서울시에 그냥 돈이 다 가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도만 보면, 우리 공화당이 박원순이한테 그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내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다. 좌파스럽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네.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하고 오랜만에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의 그 당원들과 이제 지지자들 있잖아요. 총선, 4.15 총선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표님의 전망도 좋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야 뭐 정당이 의석이 2석이지만은 뭐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국회의원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기호 4번으로 지금 뭐 새로운 보수당인가 기호 4번인데 뭐 우리가 기호 4번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8석으로 기호 4번 하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의석을 우리가 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뭐 저희들은 교섭단체 오른쪽에 교섭단체로 확보를 가야 된다. 그럼 이번에 연동형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말씀? 뭐 더 감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확신이 있고요. 그런 확신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변화도 없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유파 진영이 어떻게 될 지금 것입니까? 고민이 165대 135 두 가지인데 155 대 145 저나 이기나 요 차일 거예요. 이 165 정도 되면 이건 압승이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자유파가 165. 그다음에 자유파가 155면 선전해서 과반을 확보했다 이래 보잖아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잘 아시잖아요. 이때 이해창 대표잖아요. 이때 몇 사람 빼간 줄 아세요? 저 DJ 쪽에서? DJ 쪽에서. 저는 이규택 대표 말이 36명 빼갔다. 그렇게 많이 빼갔어요? 하루 자고 나면 3명씩 가더라. 3명 가는데 아무 말 없이 가더라. 자, 이 정권이 지금 해놨는 그들의 적폐, 그들의 예를 들어 직권남용, 뭐 위헌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보고 요청하는 것이 자, 어떠한 칼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특히 관료 출신들, 막 이런 사람들, 또 주대, 뭐 관료도 또 뭐 주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65대 135로 이겼다. 이거는 이제 우파 연대를, 좌파 연정대 우파 연대를 얘기하는 거.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좌대 우가 165대 135로 있다.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이 사람들요, 벌써, 패스트트랙 그런 거 있죠. 또 뭐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투쟁하던 사람들을 많이 대거 영입해라. 왜? 19대 때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한명숙 대표하고 이정희 통진당 이정희하고 둘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면서 백년 정당을 만들자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거 19대 때 좌파들 시민단체에 이론가 투쟁가들이 국회로 들어갑니다. 30명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20대 때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예. 자, 좌파들이 그래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쟁하고 우파들한테 이길 수 있는 국회를 장악하자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좌파들에서 국회가 장악돼 있으니까 우파가 그런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가라. 이제는 어디 출신이다, 뭐다, 이런 거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1대 국회는 그 사람으로 가야 된다. 21대 국회는 좌우의 체제 역사 싸움이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투쟁가나 또 그런 전략가들이 많이 들어가라. 알겠어요. 그런 입장이죠. 의원님 지역구 출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어디 지역구가 달서병. 저는 비례대표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 안 나간다니까 우리 비례대표가 되게 편해졌잖아요. 좋은 시는 비례대표 안 가고 지역구 가겠다. 지금 대구는 자유한국당이 보통 어떤 후보보다도 한 20% 높아요. 저는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연대가 안 되면은 각자 도전할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통합은 지금 유승민하고 저렇게 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고,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잘 정리하면은, 통합의 문은 연다. 두 번째, 통합이 안 되면은, 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연대 모양도 갖춰볼 수 있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각자 도전하는데, 각자 도전할 때는 저는 진짜 험지 중에 험지예요. 자유한국당 후보를 두고, 20% 차이 나지만은 나는 거기서 제가 비례대표 하겠다면 제가 앞순위 갈 거 아닙니까? 그래. 비례대표 포기한다. 저쪽에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올렸고, 저는 지역구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조은진 대표님 애쓰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젠 뭉쳐서 나라 살려야 될 때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늘 많이 올라와. 근데 뭉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뭉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자,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오늘 내가 얘기하는 통합, 연대, 각자 도생. 저는 제일 마지막 각자 도생 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무리 인사 말씀부터. 여러 가지 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108의 번뇌가 있으면은 지혜로 풀면 됩니다. 저는 그 지혜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모실게요. 예. 그 조은진 대표,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하고 오랜만에 대담을 나눴습니다. 좀 자주 모셔야 되는데. 예. 오늘 통합, 연대, 그리고 각자 도생, 이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사실은 조은진 대표나 우리 공화당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고민도 아주 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하네요. 5명과 함께 할 수는 없다.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 이 5명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저도 공감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 이상, 더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는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5명과 함께 할 수 없다. 5명만 잘 정리가 된다면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5명이 정리가 안 된다면 통합은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연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연대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각자 도생이 돼. 이 각자 도생도 적대적 각자 도생을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자유우파 내에서 경쟁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 않냐.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의 이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 비교적 선명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